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거기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오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장소에 갔을 때는 그때의 추억을 내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좀 스스로에게 애처로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CFP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뭐 재건축을 해서 내가 옛날 살던 아파트 뭐 살던 빌라 쪽으로 갔는데 다 재건축해서 더 이상 그곳이 없어.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폐교하고 뭐 아니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갖다 박은 적벽돌이 아니라 막 이쁘게 막 페인트로 이쁘게 해놨어. 깔끔하게 그냥. 그지. 아 출래불사출. 내가 초등학교 왔지만 초등학교 온 것 같지만 그것처럼 이런 마음을 제가 그 할머니한테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소울푸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들이 다 할머니 요리들이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요리를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물 요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근데 나물을 우리나라밖에 안 먹으니까 전 세계에서 나물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우열 여사야. 하만 이씨 이우열 여사가 나물을 제일 잘해. 흑백 요리사 통과셔? 흑백 요리사? 심사보죠. 나물에서만큼은. 근데 이제 할머니가 어쩔 수 없는 이 노한으로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축복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뇌 기능보다 신체 기능이 너무 월등하다 보니까 이제 뇌가 먼저 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은 신체 기능이 더 오래오래 간다고 볼 수도 있어. 에너자이저처럼. 치매가 오고 나서는 요리를 못 하시고 하시니까 물론 할머니가 나물 발사된 아니지만 할머니의 나물을 못 먹는다는 마음이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앞에 막 출래불사춘을 제가 길게 말했던 것도 할머니인데 이우열 여사가 더 이상 이우열 여사가 아니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겁니다. 사실 매 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뭐 내가 할머니보다 먼저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높은 확률로 누구든 간에 부효죠. 할머니보다 먼저 저기 하면 뭐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향수를 느끼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필연적인 거를 신경 쓰고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 뭐 할머니의 시금치 나물을 더 맛있게 먹어버리기 뭐 이것밖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나보다 먼저 이 요리 실력이 떨어질 텐데 지금 대량으로 해놓고 냉동해 놓는 거 어때?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이 진짜 축복이다. 맞아요. 왜 축복이냐? 내가 보고 싶을 때 조부모님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먼 거리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개꿀이잖아요. 치트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축복이냐? 저는 좀 뭐가 축복이냐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어진 얘기인데, 저는 좀 가족이 외식하고 친척들이랑 모이면은 생일이나 이럴 때 모이잖아요. 혹은 조문 제사, 그 위에 제사 이럴 때 모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좀 핸드폰으로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영상을 나중에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슬픔에 젖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만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쉬웠던 거에 좀 그냥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영상이 돌아가기 전에 아프실 때 그때 영상 뭐 짧게 진짜 한 1분짜리 돌아가시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버이날에 그때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할머니랑 어렸을 때 여행도 많이 가고 외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좀 영상을 남겨놨으면은 보고 싶을 때 훨씬 좋으니까. 내가 해왔던 그 대학교 애들이랑 여행 가서도 영상을 남겨놓으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늦었죠? 내가 더 우리 할머니가 좀 늦게 태어났으면 이런. 나 일찍 낳기로 했어. 저는 집안에서 아예 막내거든요. 지금
제 조카들 태어나기 전에는 친가도 내가 좀 그런 것도 좀 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뭐가 불안? 내가 첫째였으면은 내가 나이가 30대 후반 이렇게 아. 될 때까지 40대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나는 우리 할머니 치매가 나 20살 때 정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전조 증상이라 그러면 나 고3 중순 이때부터고 약간 이렇게 의식이 확 안 좋아지신 거는 나 20살 때 나 그때 공부 못해서 동의대 있으면 부산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29살인데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랑 여행을 같이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으면 저는 완전 지금 최저시급처럼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 하려면은 반년을 목표로 잡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해외여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내에서 좋은 데서 모실 수 있는 데는 무난하게 반년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우리 사촌 형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형이 42살인가 그런데 그럼 저랑 10몇 살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10몇 년 젊으셨으면은 내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데 같습니다. 나도 그거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존나 억울함까지 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많이 느낀 게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할머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20살 때는 대학교 첫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날 일이 아닌가? 첫 온다고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한다고 못 본 시간이 엄청 컸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가 제일 건강하실 때니까. 그리고 21살에는 군대 갔다고 군대 가인 동안 할머니랑 시간을 못 보내고 그게 왜 더 하나냐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입대할 때는 할머니가 내 입대 거기까지 왔어. 강원도 인제까지. 그때는 지팡이를 짚으셨어. 근데 1년 있다 휴가를 나가는데 반년이죠? 반년 있다가 휴가를 10월에 나갔는데 할머니가 이젠 지팡이가 아니라 유모차 같은 조그만 유모차 있잖아. 그걸 끄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는 할머니가 똑같이 그 유모차 같은 걸 끄시는데 진짜 거의 한 50m마다 쉬셔야 돼. 어디 드라이브를 가더라도 차에 오래 못 타시고 드라이브 가서도 체력이 딸리셔서 뭐 한 2-3시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되고 그럼 이제 여행을 못 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게 22이죠. 제대하고 나서. 근데 23이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서 23이 됐는데 씨발 코로나야. 코로나여서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이제 나도 걱정인데 잘 못 가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래도 맞아. 젊으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럼 할머니 집에 가서는 또 같이 밥도 못 먹어. 왜냐면 그때 당시 연세가 89세인가 이랬는데 80대 뭐 사망률이 존나 높은데 내가 할머니 보고 싶은 마음에 갔다가 내가 코로나 걸려서 할머니가 그러면은 존나 슬플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할머니랑 시간을 못 보내. 밥도 못 먹어. 여행도 못 가. 근데 23살 말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누우셨으니까 이게 아쉬움이 존나 남는 거야. 그때 내가 고등학생 때 더 시간을 보낼걸. 20살 때 애들이랑 놀지만 말고 술만 퍼먹지 말고 할머니랑 그때 좀 놀걸.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 들어 누워 계셨을 때 더 갈걸. 할머니랑 가서 얘기라도 할걸.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형 말대로 내가 자유롭게 뭔가 행할 수 있는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의 할머니와 시간이 너무 짧았다. 세상 욕하고 싶은 코로나부터 해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코로나여서 씨발 면회도 못 가. 그거 존나 화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여성이 남성은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이제 사람이 침울해지고 수정적이어지고
뭔가 삶의 회한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억지로 쌈이라도 해가지고 밖으로 내돌려야 됩니다. 아니 뭐 어른들한테 내돌린다는 표현 좀 그런데요. 모시고 진짜 진짜 다녀야 돼. 저는 근데 그게 난 억지로 끌고 내돌려야 된다. 그 말은 정말 공감해요. 왜냐면 나는 그 앞에 많은 후회 중에서 제일 최근의 후회가 뭐냐 하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후회가 뭐냐, 할머니가 들어 누우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 강제로 내가 할머니 업어서라도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집 밖에 나갔어야 된다. 뭐 할머니가 내 아픈 모습 별로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게 사람이 아프면은 진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아플 때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특히나 노인은 변화를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든 할머니 내가 그냥 들쳐업고 휠체어 태워서 밖에 나가서 햇살도 맞게 하고, 할머니 친구분들은 할머니 아프시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아예 못 보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아프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운동한 그게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든 했어야 됐고, 뭐든 부모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난 강제로 해야 된다. 뭐 그냥 뭐 일정 조율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때 비워라, 이때 뭐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자식으로서의 할 수 있는 거 같고, 그걸 해도 어차피 후회가 남고 뭘 해도 후회가 남는데, 그건 강제로 해야 된다는 진짜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2층에 사셨거든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이 가팔랐어요. 한 10년 전부터 할머니한테 그렇게 1층으로 집에 1층으로 이사를 가거나, 왜냐면은 마트 갈 때도 힘드시고 운동 나가실 때도 위험하시니까 계단이 진짜 가파르니까. 형도 알겠구나. 근데 할머니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21살, 2살에 뭣도 모르니까 내가 돈을 존나 벌어서 할머니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줘야 돼,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돈 많았으면 됐을 거 아니야. 돈 많았으면 설치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 누워있을 때 업고 산책 갈 필요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쓱 딸깍 띡 딸깍 했으면 할머니랑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작 그 계단 하나 때문에 할머니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햇살이든 나와 싸울 수 있는 추억이든 그걸 못했다는 게 존나 화나는 거죠. 그래서 난 더더욱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때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여기 호텔이 비싸서 성수기여가지고 펜션이 막 평소보다 3배한데 이걸 가야 되냐, 그냥 가지 말자. 그렇게 그냥 몇 년 동안 가족과 쌓을 수 있는 추억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돈이 존나 많으면 여기 너무 비싸다, 딴 데 가자, 오늘 그냥 집에서 먹자, 이것도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결국에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살아계실 때에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뭐 창문이라도 열어드린다거나 뛰어내려고? 아니, 햇살 들어오게 커튼을 걷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재미있게 놀고 와서 썰을 내가 여러 개를 준비를 해온다거나. 그죠. 스탠드업 코미디 조직이. 스탠드업 코미디 조직이 마이크를 구매한다거나. 그죠.